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 지역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5도였고요. 낮 최고기온 1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국에 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제주에서 시작되어서요. 오후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 이 밤에는 좀 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비 그럼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하죠. 겨울비치고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겠다고 하는데 오후 일정 있으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소초면 평장리 축산단지 일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572기 공예관의 문화공간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원주시 무실동에서 착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2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시 주민 36만여 명의 1인당 예산액이 439만 9천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92명으로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 1인당 예산액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상황이 영향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이 많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내년 2월에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를 단독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동계체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에 시도별 유치 신청지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 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를 내년부터 예비 지정하는 가운데 이 도내에선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화천군이 특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랜 기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해왔던 소초면 평장리 일대 지역이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소초면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촉구대책위원회 권정근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소초면 평장리 일대에서 이 돈사 이제 돼지 사육 농장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악취로 인해서 이제 불편을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제 상황은 이 신청봉 영농조합이 1999년도에 사업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30년 이상 이렇게 규모를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3군데, 4군데가 있어요. 한 울에. 네. 그래서 신청봉 조합이 있고 양성 축산이라는 데가 있고 지민농장, 우소농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보통 기준치보다도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시로부터 도까지 해서 건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건의 상태에서 올 연말에
지정관리지역으로 묶어준다라고 이제 그 공문도 받았고 네.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늘 내일로 아마 공문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몇 도 네. 정도의 이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몇 대? 이게 총 만 한 3,500도 정도 돼요. 13,500이 굉장히 많군요. 이게 예. 뭐 말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신천봉이라는 농협조합에서는 한 사람이 만 한 3,500도 이렇게 치우고 그 축산이 거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 집에 보통 한 3,000두 정도 2,700에서 예. 한 3,000두씩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세네 개가 조합이 돼서 한국에 뭉쳐 있으니 예. 이 악취가 뭐 보통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요즘 동절기입니다만은 네. 하절기에는 뭐 정말 이게 뭐 악취가 보다 또 더 심한 것이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뭐 일상생활 할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네. 계절별로 또 변화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계절별로 이제 저기압 때나 비가 올 때나 막 이런 때는 기준치보다도 네.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준치가 저희 시에서 알겠습니다. 예. 여기다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기준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 2월부터 좀 네.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이제 악취 실태 조사를 이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그 보고회도 가졌었고 또 이것을 네. 토대로 이제 그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네. 이 기준치가 악취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이고요. 실제로 조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어느 넘어선 정도냐- 거였습니까? 예. 어느 정도냐면 예. 0에서 출발을 하면 기준치가 15로 봤을 때 15요. 예. 네, 15로 봤을 때 보통 기준치에 저희들 날짜별로 10월 달에는 31일, 10월 15일에 뭐 저희들이 측정한 거 하고 있어요. 네. 막 114까지도 올라오고 보통 56, 98, 100 정도 116 이렇게 나오니까 예. 0에서 1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보통 악취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양호한 날이 4-5배 기준치보다 심한 날은 뭐 10배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 조사를 해서 네. 악취가 정말 뭐 주민들이 살기에 부적합하다. 뭐 이런 결론도 이미 네. 내렸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반경 거기에서 한 길게는 뭐 2, 3km까지 사방 동서남북으로 퍼지니까 네. 이게 뭐 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들이 지자체에다가 물었더니 이제 관리적으로 해달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네. 가운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 뭐 공문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발송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이 네.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악취 관리 있죠.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어떤 점이 이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까? 이제 어떤 점이 변화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시에서도 기관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명백히 내놓을 게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제, 예. 관리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죠. 업자가. 네. 그래서 악취를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을 많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러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거죠. 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요. 악취 네. 기준 초과했을 때 1차적으로 개선 권고, 네. 또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조업 정지 처분, 네. 또 이것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네.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들이 저기서 어떤 데는 막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네. 예. 근데 그런 시설을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수익만 보고 있으니까 주민이 난리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 돼지들이 아무래도 뭐 배설물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뭐 거기에 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악질 뭐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그 시설은 제가 정확히 몰라도 그 시설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창을 높이고 저거 뭐 진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 악취 시설 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금 수입보다 시설 투자를 안 해서 저희들이 불만을 많이 갖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걸 하지 말라 소리 못 하잖아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반박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법인을 비롯해서 이제 돈사 농장에서는 이렇게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뭐 큰 반응은 없어요. 예. 뭐 큰 반응은 없고 저 사람들도 저희들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악취 관리적으로 묶어달라고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서 네. 지정된 악취 관리 지역 자체는 두 번째입니다만 도내에서 이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처음인데 이게 악취 관리 지역으로 묶어달라는 게 이제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이 이런 상태가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막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게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타지의 똥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갖다 싸놓고 방치를 하니까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그 배설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도려 더 배설물을 또 유입했다고요? 예. 네. 그 신천봉이라는 그게 저희들 퇴비도 그 돼지의 분비물이 퇴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퇴비가 딴 데 것도 어떤 때는 들어와가지고 갖다 싸놓으니까 무져 싸니까 그게 악취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예. 그럼 이제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시행되는 것이 한 다음 달쯤부터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니, 1월 달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 공문 내려온 날로부터 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말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또 악취 피해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업체 측과도 농장과도 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개선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뭐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도 시작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고 공문이 온다고 해서 금방 개선은 안 될 거로 믿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가 가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치를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악취 관리 구역 지정 촉구 대책위원회였지 않습니까? 네. 이 단체명도 바뀌어야겠네요. 이제 좀 바뀌어야죠.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철면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촉구 대책위원회 권정근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57기 공예관에 이 57 카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57 카페라고 하는데 지금 이곳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그 원주 57기 공예관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오늘 이 공예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 572 공예관은 치악산 구룡사 입구에 위치해 있는 옷 전문 공예관인데요. 원주시는 품질 좋은 옷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지역적 특색과 1968년 중요 무형문화재 나전칠기 기능 보유자인 김봉룡 선생이 원주 태장동에 정착하면서 572 공예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원주 572 공예관은 2001년에 건립됐고 2020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이 공예관은 1층은 벽과 마루, 테이블 등 사방이 옷으로 칠해진 오칠 카페와 생활칠기 판매장인 오칠기 전방이 있습니다. 2층은 원주 572 공예대전 수상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572 공예관 김대중 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01년 4월 18일 날 원주 옷 홍보를 위해서 개관이 됐습니다. 처음. 2020년에 이 공예관을 개보수,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칠 카페 바닥, 벽 이걸 전부 오칠로 하고 관람객들이 오면 나전칠기 작품을 보여주려고 상설 전시장을 만들었죠. 이달에 제일 이제 볼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도태칠 작품전도 열리고 있고 이번 이제 16일 토요일에 또 인문학 강의 그리고 12월 30일 날 그 색소폰 연주회도 있으니까 보시면 눈과 귀 정말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연말 아니겠습니까? 네. 또 공예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30여 평 공간을 모두 오칠로 인테리어한 오칠 카페 죽간칠서에서는 현재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조형 예술학 박사이자 도태칠기 명인인 신라연 오칠 작가의 도태칠기 전시회를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태칠기는 톡이나 도기 표면에 오칠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날 닮은 그릇, 날 닮은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는 도자기, 찻잔 등의 다양한 색의 오칠과 금박으로 디자인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옷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관람하는 내내 눈이 호화로웠는데요. 또 죽간칠서 카페에서는 인문학 강의와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오는 16일 오후 3시에 한국미술사 인문학 강사인 김영실 아트 스토리텔러가 나를 지켜주는 지갑 속 부적, 만원 속 그림의 의미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연말인 12월 30일 오후 2시에는 꿈앤들 봉사공연당의 색소폰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전시관에서 만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일 때문에 구룡사에 왔다가 전시한다고 하길래 지나가다가 들려봤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옷이 굉장히 고급 자재라는 걸 알았고 원주가 옷으로 왜 유명한지 여기 와 보니까 그 배경을 조금 알 수 있어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이 금박 위에 오칠을 한 도자기가 특히 멋있었고 저는 이런 곳에 이런 공예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구룡사 쪽을 되게 자주 오는데 지금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공예관이 좀 더 원주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눈이 호강한다고 하죠. 가구이자 또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또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훌륭한 어떤 그 오칠 공예품 감상하시는 것도 정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좀 많이들 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원주 572 공예관은 치악산 구룡사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말에 시간 내셔서 구룡사 방문하시는 김에 또 원주 572 공예관에 들러 현재 진행 중인 도태칠기 전시 감상하시면서 원주 옷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최초의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내년 1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은 또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주시 시립중앙도서관의 이훈주 어린이 도서관 TF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달에 어린이 도서관 이제 착공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들만 이제 가는 곳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사업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인구가 36만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시에는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민선 8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주시에서 최초로 공공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22일 건축 허가를 완료했고요. 내년 1월 모실동 중앙근린공원 2구역 부지에 연면적 2,488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에요. 예. 현재 원주시에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내 미리내 도서관과 기업도시 내 샘마루 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으로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이제 권역별로 도서관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이제 건설이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는데, 네네. 대신 이제 그때 조건이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에 또 이제 그 시민들에게 이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서로가 협약이 맺어졌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건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그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면적은 한 2,488제곱미터고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좀 큰 공공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뭐 87억 원 정도 투자될 예정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이제 어린이만을 타겟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이게 일반 시립도서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서관의 서비스 주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서관은 이제 주 이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서관 공간이나 가구 구성이 달라지고 또 도서관에 비치되는 도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존의 공공도서관은 영유아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든 시민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간이나 가구 구성들이 되게 다양하게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장소도 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어린이 도서관은 유아 및 어린이가 주 이용 대상이니까 공간이나 가구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구성이 되고요. 네. 또 도서나 프로그램들도 어린이들에게 특정되고 집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어린이 도서관 TF 팀장이세요. 이게 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이 도서관 건립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시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어린이 도서관 TF팀을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 설비 파트와 도서관 운영 파트로 나누어서 각각의 직렬에 맞는 공무원들이 시공사와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계획부터 나중에 또 운영까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고민이 다 여기에 또 녹아 들어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가 많이 크시겠는데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이제 시설도 그렇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운영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쭉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주요 프로그램은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아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과 관련된 책놀이 프로그램이나 북스타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또 견학을 오면 견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체험 실습 프로그램, 또 진로 특강이나
또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도서관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요즘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또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경제 관련 강좌들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린이 도서관이긴 하지만 가족 단위로 같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도서관에 오셔서 많은 시간이 힐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년 말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준공이 내년 이맘때군요. 네. 그때쯤이면 이제 개관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준공이 사실 12월에 되고요. 예. 개관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25년 한 4월 정도에 아하.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만 짓는다 끝나는 게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향후에 네. 그 또 운영 경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부 체납 받는 겁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다 이제 그 시에서 또 운영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은 후에는 저희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하고 그 내후년에 준비를 해서 이제 4월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시립중앙도서관의 이훈주 어린이 도서관 TF 팀장이었습니다. 자, 12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한태호였고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혜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